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이만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깎는 이 임금 피크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의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 관련 내용을 양정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이게 이 노동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지금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최초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네. 오늘 판결이 어떤 사건으로 불이 붙은 거죠? 네, 일단 한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는데요. 예. 그 공공기관에서는 61세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5세부터는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 임금 피크제 도입 전에 임금을 내놔라. 네. 이거는 고령자 연령법 차별이다라고 하여서 이제 소송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연령 차별로 보아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군요. 예. 보통 5년에서 6년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뭐 한 해 보통 3~4천만 원씩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한 5년이면 1억 넘게 못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법원이 1억 넘게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 임금을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랑 이걸 합의를 다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네. 그 규정 자체는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런 뭐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라면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 대법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그 기준 예.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건 첫째로 임금 피크제의 도입의 목적의 그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폭이나 그 기간 그리고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이 줄었는지 실제로 업무량이 줄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예, 그 강도가 또 저감됐는지 업무량도 안 줄었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월급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금 피크제 감액의 그 재원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이잖아요. 네. 4가지 기준이 지금 좀 타당합니까? 그럼요. 네. 지금까지 그 3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네. 많은 기준이 되어 왔고 많은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네 번째 주장, 임금 피크제에 감액된 이 재원이 과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목적 이것에 사용되었는지, 즉 신규 고용을 창출했는지, 이런 데 재원을 사용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임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네. 직원을 더 채용했는지를 본다는 겁니까? 네, 사실상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가 정년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그렇죠. 정년 연장을 이제 강행 규정으로 하면서 네. 정년이 늘면은 당연히 신규 채용이 줄고 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유에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유에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준이 제시됐으니까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네 번째 기준에 대해서 예. 이게 신규 채용을 과연 하였는가? 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네. 근데 과연 이 재원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또 쟁점 사항이 될 수밖에 금액 없는. 기준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또 다시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또 이 기준도 노측이랑 사측이랑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첨예하게 또 다퉈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경영계도 바로 반박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경영계 입장은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이렇게 실현 가능한가? 그럼 임금 피크제를 어떻게 해야지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겠죠. 네.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한국노총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럼 재논의를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은 이제 재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 뭐 이제 그 뭐 판을 이제 지금 법원에서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뭐 굉장히 적극적인 재논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 재점검이요? 예. 예. 이번 사건의 판결을 받은 그 당사자 A 씨 말입니다. 그분은 일단 어느 정도는 다시 임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분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임금에 대해서 차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사한 분들 중 지금 3년이 넘지 않은 분들은 네. 이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강행 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임금 차액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하지만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기 전에 희망퇴직을 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예.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은 적용되지 않고 네, 그건 좀 임금 피크제 법리상. 적용받은 분들 가운데 이제 3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 네, 그렇군요. 그러면 4년, 5년 전에 이제 퇴사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까? 예, 소멸시효의 문제죠. 헌법소원 예. 제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 사실 조금 판례가 좀 변경되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네.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단답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번 판결로 이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이제 새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실 임금 피크제를 우리가 도입을 할 때 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가치, 동일 노동 임금 원칙에 따라서 그 임금이 준다고 하면은 그 업무의 양과 그 네. 정도도 줄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예. 정도도 사실은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그런 재원을 통해서 저 신규 채용으로 이게 연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좀 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일단 그 업무량이 줄 가능성이 있고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 그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채용을 늘려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변화 가능성 그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도 사실 잇따를 것 같다면서요. 소송이 굉장히 잇따를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지만 예. 사실상 근로 중에 이 임금 피크제 소송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좀 주춤주춤했지만 아마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장에서는 네. 이게 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에 따라 적용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정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